우리가 병원에서 디스크가 탈출됐다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추나요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추나요법이 2년 전부터 건강보험에도 적용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추나요법이란 말도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네. 추나요법이 정확히 어떤 치료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나요법이 무엇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 필요한지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도움 말씀을 위해서 최우성 한의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방송에서 종종 추나요법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추나요법은 어떤 치료법인가요? 네, 추나요법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생소하게 들리실 거예요. 네. 한자어로서 밀추자 그리고 당길 낮자를 써서 공통적으로 손수자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 손을 사용해서 밀고 당기는 것들이 추나 치료를 시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우리가 물리치료나 재활치료 같은 개념이랑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 치료 목적이나 효과라는 부분들이 이런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랑은 조금 더 많이 틀립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추나 치료라 함은 한의사가 손이나 아니면 다른 보조 기구들을 사용을 해서 환자분의 신체에 문제가 생긴 부분들, 부정열 상태라고 얘기해요. 네. 내 몸이 삐뚤어진 부분들을 다시 정열 상태, 바로 맞춰진 상태로 구조적인 그리고 기능적인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들을 추나요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불균형한 신체를 바로잡는다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몸이 불균형하면 우리 몸 전체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요. 네,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관절이나 아니면 척추가 틀어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주변에 있는 혈관, 그리고 신경, 그리고 근육, 인대, 힘줄 이런 부분들을 압박을 하겠죠. 자, 먼저 혈관을 압박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부위에 혈액순환이 저해가 돼서 어떤 특정의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신경 쪽이 압박이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기본적으로는 저린 느낌이 주가 될 겁니다. 우리 오래 다리를 꼬고 앉아 있거나 아니면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고 나면 다리 쪽으로 저린 느낌들 이런 부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죠? 네네. 척추 쪽에서 신경이 눌렸을 때 동일한 증상들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근육이나 인대 쪽이나 아니면 힘줄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돌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관절이 움직이다가 주변에 있는 근육들과 아니면 관절낭이나 아니면 인대, 힘줄 부위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해당하는 인대들은 늘어나거나 아니면 조금씩 미세 손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깨 인대가 끊어졌다 아니면 척추 쪽에 염좌가 생겼다 이런 식의 통증들이 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부딪히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압박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몸이 틀어져 있으면 그 틀어져 있는 부분들이 지탱하기 위해서 내 몸이 평소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긴장 상태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에너지가 100이라면 틀어져 있는 사람들이 쓰는 에너지는 120, 150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 지치고 빨리 통증이 오고 그다음에 운동 능력도 떨어지게 되는 것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그 몸의 불균형을 추나요법을 통해서 이제 바로 잡아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요법이 의료진의 손으로 이루어져서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 치료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네, 이런 부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구조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척추 디스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 척추는 위에 뼈와 아래 뼈가 정확하게 일직선을 이루고 있고 안쪽에 디스크라는 구조물들이 있는데 내 뼈가 한쪽으로 틀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안에 있는 디스크라는 연골은 풍선이랑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틀어져서 오른쪽을 누르게 되면 내 디스크는 좌측으로 튀어나가게 되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디스크의 발병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깨의 기본적인 동작들은 팔을 옆으로 천천히 올렸을 때 180도까지 내 귀까지 다시 붙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정상이에요. 자, 올라가다가 한번 툭 하고 걸리는 느낌이나 아니면 통증이 나타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시는 경우가 꽤 많을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어깨의 충돌 증후군, 어깨에 충돌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어깨 관절에서 부드럽게 돌아가다가
안쪽에서 하나가 틀어진 상태에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쪽에 있는 뭐 인대라든지 아니면 힘줄이라든지 아니면 관절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이런 부분들의 통증을 같이 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어깨의 힘줄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오십견에 단초를 마련하거나 이런 식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척추는 다시 또 오른쪽에 돌려 있으면 오른쪽을 열어주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어깨 같은 경우에도 관절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글라이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활주가 되지 못하는 상황들은 살짝 밑으로 빼서 바깥으로 열어주면 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내 몸에 아까 부정열을 정열로 바로 만든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못된 운동 방법, 잘못된 우리가 운동 범위를 정상으로 돌려주게 되면 내부에 있는 자극들이 덜하게 되기 때문에 추나요법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운동을 하다가 이 한쪽 어깨가 올라갈 때 약간 좀 통증이 느껴지고 근육이 아픈데 저처럼 이 관절이나 근육이 다친 사람들 네. 이런 분들도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스크다 아니면 관절 쪽이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부분의 경우는 내 자세가 좋지 않아서 네. 내 습관이 좋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게 되는데 사실상은 이런 환자분들도 많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스크나 아니면 어깨 오십견이나 회전 근개 쪽의 문제나 무릎 쪽의 반월사 연골의 파열들 이런 부분들이 내가 잘못 사용하다가 순간적으로 한번 통증을 느끼거나 네. 아니면 미세한 통증에 해당되는 손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내 몸은 손상에 있는 부위를 최대한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기 때문에 몸통이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척추도 한쪽으로 휘어지게 되고 네. 오른쪽 무릎을 우리가 삐끗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한동안은 우리가 왼쪽 무릎을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 몸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는 것들은 방금 말씀해 주셨던 운동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뭐 어떤 활동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살짝 다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누적이 되면서 내 몸이 더 틀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실 가장 중요한 거 어떤 병원에 가도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하시죠.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들 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추나요법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은 환자를 만나봤습니다. 어떤 질환 때문에, 질병 때문에 병원을 찾았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30대의 젊은 남자 환자분이세요. 네. 생각보다 우리가 추나요법이라고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젊은 사람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깨도 말씀 아프고 먼저 허리도 듣고 아프고 설명을 좀 목도 아프고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몸이 안 좋더라고요. 네,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오래 앉아 있는 상황들이 네. 있는 일을 편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운동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아까 젊은 사람들의 비율이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최근에 트렌드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들은 많고 그다음에 운동 시간은 적고 그다음에 특히나 우리가 핸드폰이나 아니면 요새 패드 같은 것들, 네. 컴퓨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을 해서 자세가 많이 틀어지게 돼요. 제가 지금 이 환자분의 엑스레이를 보면서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 어떤 식으로 틀어졌는지 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밸런스가 좌우가 100% 동일한 사람은 없기는 해요. 어느 정도 약간씩의 차이는 날 수는 있지만 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내 몸에서 커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커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임계치라고 하는데 통증을 감내할 수 있는 수단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아픔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우리가 교정을 직접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무직에서 근무를 하시는 오래 앉아있는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골프 연습을 하시면서 좀 더 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힘이 좀 부적절하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반복적인 동작들을 많이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안쪽에 쓸데없이 힘을 주는 이런 동작들 아무래도 처음 배울 때는 우리가 그렇게 근육 쪽이 무리가 많이 가겠죠. 평소 때 쓰지 않았던 근육들을 사용을 하면서 해당하는 부위들의 지금 허리에서부터 등 쪽 그리고 어깨, 목까지 통증이 나타나는 상황이라서 하나하나 보면서 해당하는 부위를 교정할 생각입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서 저도 저런 비슷한 증상이 있었던 네.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허리 디스크 환자에게도 추나요법이 도움이 됩니까?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허리 디스크라는 게 아주 생각보다 간단하거든요. 네. 내 몸에 골반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내 몸에 척추의 배열 상태가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한쪽으로 누르고 반대쪽으로 디스크가 튀어나가는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디스크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때 해당하는 부위에 신경 쪽에 문제가 있거나 혈관 쪽에 문제가 있다면 일단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풀어주는 게 급선무예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증과 그다음에 저린 느낌 이런 신경학적인 증상들을 먼저 해결을 해준 다음에 디스크가 어느 정도 아물었다고 생각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골반 쪽이나 아니면 척추 쪽에 배열을 바로 맞추고 그다음에 환자분의 움직임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목 디스크 환자의 경우에도 추나요법으로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네. 있다고 하던데요. 목 디스크 환자 같은 경우는 그럼 이 치료가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네, 디스크 자체는 목이나 아니면 허리 쪽이나 동일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치료 자체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 허리 쪽보다 훨씬 더 많이 환자분들이 힘들어하세요. 네. 그리고 목 디스크는 우리가 등 쪽의 문제들 그리고 어깨 쪽의 문제들 이런 두 가지의 관절들과 서로 연합돼서 운동을 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훨씬 더 치료가 사실은 좀 더 섬세하고 그다음에 치료가 조금 더 어렵다는 게 허리보다는 네. 정설이기는 합니다. 네. 목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요. 네. 특히나 목 디스크 환자분들 중에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목 뒤쪽에 혈압이 오르는 것처럼 목 뒤쪽에 통증이 많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뭐 이유 없는 두통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각 쪽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또 많이 가지고 오게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위들을 다 종합해서 차근차근 치료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알아볼 것이 이제 척추관 협착증 환자인데 주로 네. 노년에 많이 발생하는데 추나요법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된다고요? 네,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면 네. 일반적인 디스크랑은 약간의 치료 방법들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네. 디스크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뒤쪽에 있는 신경들을 그냥 단순하게 자극하고 압박하는 것들을 풀어주는 것들이 치료의 원칙이 된다면 척추관 협착증은 사실은 뒤쪽에 내려가는 신경관을 좀 더 넓혀주는 것들이 더 치료에 중점을 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척추관 협착증이 생겼을 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허리가 이렇게 꾸부정하게 이제 변화가 된다라는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네. 허리를 굽혔을 때 내 척추관이 약간 더 한 10% 정도 더 넓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자세들 때문에 내가 편한 자세들을 계속 찾다 보니까 허리를 굽히고 다니는 자세가 내 몸에서 신경의 자극이 덜하다라고 인지를 하게 되고 이 부분들이 나중에 결국 고착화돼서 허리가 굽은 상태에서 펴지지 않습니다라는 부분들을 환자분들이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이때 척추관 협착증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는 신경관을 열어줘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 네. 두 번째는 허리가 굽은 상태에서 우리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허리를 다시 펼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것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그 실제로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추나요법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화면 모습을 좀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까 그 환자분이셨어요. 네. 지금 골반의 위치를 측정을 해봅니다. 지금 좌측, 우측, 다리 길이의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측이 지금 좌측보다 한 1cm 정도 더 짧아진 상황입니다. 내 몸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아니면 어떤 직업을 택하느냐, 어떤 운동을 하느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몸이 조금씩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추나요법은 이렇게 틀어진 부분들을 바로 맞춤으로써 안쪽에 있는 근육, 그리고 힘줄, 그리고 인대, 그리고 관절들이 서로 움직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내 몸이 원래 설계된 대로 움직임을 만들어줌으로써 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다리 길이가 틀려진 부분들이 골반 쪽에서 변이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고 네. 골반의 교정을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하는 거군요. 다리 길이를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오. 네, 생각보다 골반의 변형이 심하지 않은 환자분이셨어요.
금방 다시 맞춰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척추 바로 밑에 있는 꼬리뼈라고 보통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청골 쪽의 변이를 같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골반, 그리고 천골, 그리고 척추까지 전부 다 인체는 유기적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하나씩 바로 맞춰나가는 과정인 거죠. 저런 추나요법 치료를 좀 몇 번 정도 받아야 됩니까? 네, 평균적으로 한 10회에서 20회 정도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굽어 있는 등 쪽을 다시 또 바로 맞춰주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리 쪽에 경결이 되게 심할 거예요. 네. 네, 좌측, 우측 기립근을 풀어주는 기법입니다. 시원하겠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는 네. 등과 더불어 목 쪽에 문제가 있었던 네, 경결들을 풀어주고 네, 마지막으로는 교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허리 쪽에 문제도 많지만 목 쪽의 문제들이 조금 더 심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네. 역시나 자세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치료 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평균적으로 5분에서 길게는 한 10분 정도까지 네. 환자분들의 증상에 따라서 틀려지게 됩니다. 네. 아, 고개가 돌아가는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운동 기능을 체크하고 난 다음에 네. 치료를 종결하게 되죠. 네, 치료 방법 보고 오니까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 추나요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주변에서 이제 여름을 맞아서 다이어트 계획하고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체중 조절하는 중에 간식은 금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공복이 길어지면 오히려 좀 좋지 않기 네. 때문에 적당한 적절한 간식은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다크 초콜릿, 식사가 불규칙하다면 바나나, 성장 뒤엔 씨앗류, 그리고 노인에게는 두유가 좋다고 합니다. 네. 다만 간식은 하루 총 에너지 섭취의 10%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약간의 그 공복감이 약간 줄어들 정도만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